안녕하십니까. 시민교육 콘텐츠연구소의 강정모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민조직화 4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모임 만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상 속에서도 주민모임을 긴장을 놓지 않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체적인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학습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와 평생학습이 과연 어떤 연관성과 맥락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주민 모임에게 우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인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일상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나갑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설득 논리가 있을 수 있고 그 언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교양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의 기를 양자입니다. 사실 딱 이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감흥은 주진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파커 팔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의 첫 번째 머릿말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파커 팔머라고 하시는 분이 이 영어의 교양에 해당되는 이것을 분석하면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사이트를 주면서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두 번째 토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데요. 교양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다. 왜냐하면 왜 갑자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언어가 나왔냐면요. 영어로 교양은 바로 liberal arts입니다. 즉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이러한 의미고요. 아츠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뭔가 노하우, 역량, 기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제목 아시죠? 그것도 바로 아츠 오브 러브거든요. 즉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역량, 그 다음에 노하우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교양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파커 팔머는 그 리버럴 아츠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공기관 있죠? 지자체 모든 공공기관에 일단 고층으로 돼 있으면 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단 옆에 이 경사로를 다 설치가 돼. 모든 전 공공기관에 경사로가 다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 비장애인들은 편리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자, 제가 연속적으로 두 번째 이 사례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편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훨씬 더 이런 그 경사로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저상버스보다는. 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강사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서서 녹화를 하다 보면 이게 직업병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도 안 좋습니다. 그때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기가 좀 그런데 그리고 지하철을 이렇게 탈 때도 계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없고 그럴 때 되게 부담되죠. 근데 마침 경사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사로를 저도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많이 편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도 육체적으로 좋지 않으면 경사로를 이용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사로가 다 설치돼 있거나 자, 앞서서의 어떤 예처럼 모두가 다 저상버스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경우에 우리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정리를 하면 지자체의 버스가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의 기준으로 다 바뀌고 공공기관도 다 사회적 소수자의 기준으로 다 바뀐다라고 한다면 비장애인들, 즉 다수자들도 역시 함께 편해진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초문해, 즉 우리가 말과 글을 배우는 어떤 영역인데요. 자,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우리를 둘러싼 사회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어의 규정이 다 돼 있죠. 언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언어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교류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언어가 막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초문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말과 글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학력을 쌓죠. 학력을 기본적으로 쌓는 영역은 공교육 영역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영역이요. 자,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력을 신장한다고 해서 바로 그 학력이 쌓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학력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학력을 보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은 학력을 어디서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학원에서 보완하고 있죠. 학원은 바로 사적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은 학력 보완을 사교육에서 하는 거고요. 돈이 없으면 학력 보완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적 영역이 이 학력 보완 영역을 뒷받침해 주어야 그 사회의 평등의 가치가 균형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학습의 공적 영역에서 학력을 보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전체 공동체를 복지국가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력을 신장을 하고 학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립을 해야 되겠죠. 독립은 경제적 독립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 독립이 돼야 되겠죠. 그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립의 바로 영역이 바로 직업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존을 하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의 영역을 갖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립의 영역을 갖췄다고 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생명력 있게 또 살아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죠. 자, 인간만이 향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노애락 애오욕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 속에서 우리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 간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감정을 고양시키는 영역이 바로 무엇입니까? 문화, 예술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었는데 문학 작품을 보고 문화 공연 예술을 보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저런 옛날 사람들도 그리고 저런 현재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이렇게 같은 힘겨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교류하면서 행복이 고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양된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나누면서 이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눈빛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부 눈빛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부 표정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나 나누는 수단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로 우리는 서로 간의 느낌을 공유하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며 언어를 통해서 그런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죠. 즉 언어가 빈곤하게 되면 내가 겪었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매우 큰 영향력 있고 성숙한 사람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문 교양인 것이죠. 즉 인문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많이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료하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올라가는 데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고양이 되면 비로소 나 아닌 타자를 생각하게 되고 타자와 함께 하고 싶고 타자와 함께 뭔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시민 참여, 자원봉사가 그때부터 진정하게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